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두 개의 채용 공고를 가져와 봤어요. 자, 바로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로템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두 개의 채용 공고를 가져온 만큼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훑고 갈게요. 와우. 자, 먼저 현대오토에버 기업 개요입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현대가 붙으니까 당연히 현대차 그룹 계열사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현대차 그룹의 ERP 시스템 구축 운영과 같은 일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차량 SW 개발 플랫폼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봤더니 31년까지 500억 달러 규모고 연평균 12% 정도 계속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이 자율주행 시대의 성장에 따라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곳이 어디다? 바로 현대오토에버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 자, 21년 현대 MN소프트와 현대오토론,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 이후에 이렇게 담당하는 스펙트럼의 영역이 매우 넓어졌어요. 특히 차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인프라 통합,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운영까지 자, 각 계열사 담당의 사업 부분을 통합함으로써 더 시너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오토에버에 지원하기 전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은 포인트들을 간략하게만 짚어볼게요. 자, 먼저 내비게이션 부분 매출 성장이에요. 전기차로 이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은 탑재를 필수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보급 단계에서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100% 달성이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요즘에 자동차는 또 프리미엄화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EU에서 실행된 ISA라고 하는데 이 ISA가 뭐냐면 이제 운전자가 도로 환경에 따라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게 EU에서는 24년 5월부터 기존 차량에도 탑재를 의무화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IS 법으로 인해서 내비게이션 탑재가 더 의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 내비게이션 SW 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비진의 성장입니다. 자, 이 모비진이 뭐냐면 차량용 미드웨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ECU나 DCU 같은 것들을 제어하기 위한 SW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비진 클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비진 클래식은 먼저 25년까지 현대차 그룹 전 차종에 적용될 예정이고 모비진 어댑티브는 24년에 양산 예정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현대차 그룹이 25년까지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할 만큼 이 모비진의 수요가 계속 크게 늘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ITO 부분인데, 자, 이건 간단하게만 짚고 갈게요. 자, 현대 기아차가 26년까지 전사 ERP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비롯해서 신규 ERP 시스템 구축을 하기로 했는데, 자, 여기에 당연히 현대오토에버가 참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성과와 전략들을 바탕으로 2027년에는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디지털 전환, DX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다. 자, 그럼 오토에버 좌우서 문항 한번 볼게요. 딱 두 개밖에 없어서 금방 쓰겠는데? 했지만 글자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0자와 1500자예요. 그래도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 그리고 직무 역량 이것뿐이 없으니까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고 기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항의 한 가지 예시만 보도록 하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직무 지원 동기보다는 현대오토에버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쓴 것 같아요. 자, 현대오토에버의 커넥티드 카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면서 나의 목표와 꿈을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했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현대오토에버의 경쟁력을 보면서 이러한 경쟁력이나 전략을 지닌 현대오토에버라면 내가 입사 후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단 나는 현대오토에버 선택 동기보다 직무에 대한 선택 동기를 더 강조하고 싶다면 직무 선택 동기에 더 주력을 해서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이러한 지원 동기 플랫폼들과 예시들은 저희 457 홈페이지에 정말 많은 20가지 예시 이상으로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도 한번 볼까요? 자, 입사 포부인데 커리어 계획을 쓰라고 했으니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겠죠. 단순히 열심히 해서 현대오토에버의 비전을 달성하겠다가 아니라 그 방법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자, 이 친구의 자소를 한번 보죠. 자, 먼저 첫 문장에 어떠한 자세와 역량을 지닌 인재로 성장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직무에 관계된 인재상이나 직무에서 보다 필요로 하는 역량이나 자세를 언급하면서 어떠한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구체적인 커리어 계획과 입사 포부를 구체적으로 썼죠. 1번에 뭐 기란 내든 서비스 적용 기술을 습득하겠다. 뭐 2번에 개발팀 단위의 블라블라블라 소프트웨어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했습니다. 자, 이 직무는 지금 보니까 서비스 품질 평가 직무인데 자, 이 직무가 품질 평가를 하는 직무인 만큼 이 직무 프로세스와 내용에 맞추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 업무는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간략하게라도 파악을 하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현대 로템 채용을 한번 볼까요? 현대 로템, 무언가 이름이 익숙한 기업이죠. 네, 뉴스 기사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도 뭐 폴란드의 전차를 판매했던 기업으로 익숙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방위 산업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기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그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아주 간략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현대 로템은 2001년 현차그룹에 편입이 된 이후에 2007년에 현대 로템으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레일, 디펜스, 에코플랜트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레일 솔루션은 56%, 그리고 디펜스는 33%, 에코는 10% 정도의 비중이 돼요. 자, 방위 부분의 주력일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레일 솔루션 부분이 훨씬 더 크죠. 그리고 에코플랜트는 뭐 스마트 물류, 뭐 수소 인프라, 뭐 에코 제차 설비, 뭐 이런 식으로 친환경 플랜트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로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포인트를 보죠. 레일 솔루션 부분, 바로 철도나 뭐 전동차와 같은 산업이죠. 자, 현대 로템의 레일 솔루션 경쟁력이 얼마나 되느냐? 글로벌 철도 시장에서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세계에서는 거의 10위권 정도가 됩니다. 자, 수주도 역시 그래서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의 MRT7 전동차라든지 뭐 호주의 2층 전동차, 뭐 대만의 전동차, 뭐 이집트 카이로 전동차, 호주, 그리고 이번에 뭐 SR 고속철까지 수주를 해서 거의 작년 수주액이 10조 원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디펜스 솔루션 부분인데 자, 기사에서 대대적으로 나왔던 것처럼 폴란드와 K2 전차를 납품을 했죠. 그리고 이 납품 시기를 좀 더 앞당겨서 줬을 정도로 성과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뭐 K2 전차, 3차 양산, 장애물 개척 전차, 2차 양산 등 호재도 좀 있는 편이고 작년에는 서울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30톤급 차량용 장갑차를 선보였는데 이 역시도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로템의 자서 항목을 한번 보죠. 자, 4가지 문항인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 문항이 약간 까다롭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는 문항인데 이번에는 이 문항만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는 독한 끈기를 지닌 남자로 본인을 묘사를 했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토끼입니다 라고 기술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서 질문에서 보이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한 만큼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첫 문장으로 딱 먼저 기술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이러한 표현에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평소 본인의 평판을 간략하게 기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경험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경험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 공식에 맞추어서 작성을 해야겠죠. 자, 여기 다음 문단에 보시면 한 예로 압축성 유체 역할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정한 기술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의 목표는 무엇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짧게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 돼요. 좀 더 뒤에 이어서 볼까요? 이 자소를 읽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점에 부딪혔는지를 썼어요. 그리고 이 한계점을 찾기 위해 일련의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죠. 특히 앞에 본인이 표현했던 도끼라는 단어에 걸맞는 액션으로 나오게끔 작성을 했고 엔지니어로서도 어필해야 하는 액션들을 기술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표현했던 단어에 걸맞는 자세 그리고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 수행상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적인 부분들도 어필이 되게끔 작성을 해야겠죠.
자, 여기까지 현대오토에버, 현대로테 M채용과 자소서 문항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더 많은 합격 자소서와 각종 지원 등기 예시들은 저희 457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마왕 노브맨이었습니다.